웹을 체크하고 사이즈 가겠습니다. 1600 픽셀에 높이 값은 아직 뭔지 모르니까 적당하게 한 5000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자, 아트보드 일단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자, 블리드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인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일단 필요 없고요. RGB 컬러 확인하시고 해상도 72dpi 또 확인하시고, 자, 점검하셨으면 뭐 추가 세팅 필요 없고요. 생성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생성을 누른 상태에서, 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해놓고 쓰는 게 맞죠? 자, 그러니까 저는 박스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선 색깔은 없애줄 거고요. 면의 색깔만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이 하나 면의 가로 넓이는 우리는 60으로 하기로 했었죠. 위드 60 픽셀로 만드시면 되겠죠. 높이는 당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아이의 가로는 60, 높이는 1000. 자, 혹시나 제가 사이즈 잘못 얘기했다면 한 번 더 얘기해요. 가로는 60, 높이는 1000. 높이는 관계 없습니다. 자, 만드셨다면 이 아이를 여러 개를 만들 건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언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옆으로 하나 카피해 놓고요. 자, 두 개 박스 보이시죠? 자, 두 개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툴 중에, 자, 그라디언트 바로 밑에 있는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자,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왼쪽에 박스 있는 곳에 앵커 포인트 네 군데 중에 아무 데나 클릭하세요. 자, 저는 오른쪽 상단에 클릭할게요. 클릭. 자, 카피해서 색깔 바꾼 오른쪽의 박스에 방금 전에 찍었던 자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곳에 찍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상단 점 찍을게요. 자, 그러면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잘못 찍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런 경우는 엉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를, 자, 직접 선택 툴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클릭, 클릭.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점의 위치를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처럼 나왔다면 직접 선택 툴로 오른쪽 하나만 딱 잡고 한 바퀴 뱅글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준 아이예요. 얘를 뭐 하려고 했냐면 방금 전에 있던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세요. 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이곳에서 스텝, 처음과 끝 사이를 몇 개로 만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편하신 대로 저는 20개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끝을 제외한 나머지 안에 있는 아이는 20개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격으로 주는 아이도 있어요. 사이 간격을 20픽셀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거는 딱 20픽셀을 안 먹더라고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 이거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20개로 해놓고 OK 누르시면, 자,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얘는 실제는 아니고 가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도형으로 바꾸기. expand appearance 누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자, 한 번 더 expand 누릅니다. 그러면 완전한 도형으로 바뀌겠죠. 안 먹으면 그냥 expand 누르셔도 돼요. 네. 다시 할까요? 자, 처음부터 할게요. 단축키로 할게요. 편하게 이제는. 자,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가 있어요. Ctrl Alt B예요. Ctrl Alt B 누르시면 블렌드 툴 가지고 클릭하는 것처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 스페이싱 사이 간격을 스텝으로 해서 20 정도만. 사실 뭐 20개가 안 들어가겠다. 1600이니까. 해서 OK 누르시고 스텝 단계 확인하세요. OK 누른 다음에 저는 얘네를 오브젝트에서 expand 할 거예요. expand가 없으면 appearance 없으면 expand 누르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완전하게 도형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단순하면 바로 expand 떴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색깔을 중간에 다르게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도형으로 된 상태니까 한쪽 끝을 기준으로 사이 간격을 우리는 20픽셀을 주시면 되겠죠. 그룹을 싹 풀고 그룹을 완전하게 풀고 첫 번째 i를 기준으로 뭐 하겠다? 키 20의 간격 조정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틀을 다 맞춰 놨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이렇게 배우셨죠? 자, 복잡하지만 이 쓰는 법을 알고 계시면 쓰기 여러모로 편리하실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아트보드 기준 가운데 위로 배치. 끝에 튀어나가는 건 지우면 되겠죠. 자, 좀 전에 했던 기능이 그 전보다는 조금 간편하게 뭐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양이 많고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건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1600 기준으로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1600 기준으로 한다. 1600 기준으로 나누기 1600 나누기 80 하면은 20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20개가 들어간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문제는 80 곱하기 20 맞죠? 되게 운이 좋게도 딱 맞아요. 문제는 양쪽 끝에 10픽셀씩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들어가 줘야 사이즈가 나와요. 자, 이걸 왜 굳이 제가 했냐면 자, 첫 번째 거 잠깐 숨기고 박스를 그립니다. 자, 하나 그려놓고 자, 여러분 편하신 걸로 하세요. 뭐가 더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선택한 박스를 가로값을 1580으로 쓸 거예요. 1580으로 쓰는 이유는 아까 쟀던 사이즈가 1580이었으니까 다른 거 이유 없어요. 1580이라서 1580으로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갈게요. 메뉴 오브젝트에 패스에 보면 split into grid라고 있습니다. 다시 위치 오브젝트에 패스에 split into grid. 자, 스플릿이 뭐 하는 아이예요?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리드에 맞춰가지고 분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들어가서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양 어디서 봤죠? 포토샵 그리드 젤 때. 자, 그 아이예요. 자, 미리 보기 체크하고 컬럼. 자, 위에서 아래로 쪼개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쪼개는 거니까, 자, 컬럼 몇 개? 총 20개. 가로값 몇 픽셀? 60픽셀 했더니 거터 20픽셀하고 사이즈 딱 들어가죠. 여기 1580이라고 쓴 이유가 대번에 나오죠. 바꿔 얘기하면 제가 1600 기준으로 디자인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400 기준으로 디자인할 거다 라고 한다면, 아까 그 개념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1400 나누기 80을 하는 거죠. 일단은 왜 80을 해요? 컬럼과 거터, 면과 공간 두 개 합치면 이게 80이니까 이거를 80을 나누면 17.5가 나오는 거예요. 애매한 수치로 떨어지니까 0.5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17 곱하기 하는 건데, 홀수도 잘 안 써요. 짝수로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또 나는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1016 곱하기 80 이렇게 해서 1280 빼기 20, 그럼 1260이잖아요. 그럼 나는 1260으로 16개 들어갈 거다 라고 한다면 전체 개수가 1260 기준으로 토탈 16개 들어갈 거다. 가로값은 60픽셀이다 하면, 자, 요게 21을 써줘야 되는데 들어갔죠. 이렇게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토탈 전체 값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얘로 쓰셔도 된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크기를 기준으로 80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계산을 해서, 자, 맨 끝에 10픽셀 공간이 남으니까 20픽셀을 빼고 계산하신다, 짝수로. 그래서 오브젝트 패스 스플릿 인투 그리드. 자, 저는 1580픽셀이라고 맞춰놨고요. 이 안에는 총 20개가 들어가는 건 알고 있으니까 컬럼에서 20개, 그리고 거터 사이 간격은 20픽셀 해주면 가로가 60으로 자동으로 바뀌면서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딱 맞게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그럼 OK 누르시면 끝이 나겠죠. 자, 일일이 사이 간격 하나하나 맞춰서 쓰실 것인지, 먼저 틀을 딱 짜놓고 그 안에 내용을 쓰실 것인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 자유고 그걸 뭐 누가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자, 그럼 처리가 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20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안쪽에는 12개 정도를 셋, 넷다, 여섯. 자, 왼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 12개를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놓고 쓰죠. 그래야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지 조금 더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이렇게 놓고 쓰는 편입니다. 투명도 필요하시면
자, 줄여놓고 쓰시는 게 맞겠죠. 아트보드 기준으로 아래까지 정렬 누르시면 네, 그리드 라인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방해되지 않게 뭐 잠궈 주셔도 되는데 눈을 껐다 켰다 자주 사용할 거니까 저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잠궈 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드용이 될 겁니다. 아니면 뭐 컨트롤 숫자 5번 눌러가지고 가이드라인으로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있던 저 요 사이트에서 그냥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자, 뭐 사이즈를 줄일 거냐 그냥 놓고 볼 거냐 했을 때 굳이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도 대충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대로 가죠. 어차피 밑에 깔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아웃만 참고할 거니까 따로 빼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다른 걸로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더부터 각각의 필요한 영역별로 따로 나눠서 사용을 했었죠. 네. 자, 개념은 똑같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시더라도 이 레이어를 활용하셔야 돼요. 포토샵으로 내보낸다라면. 포토샵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뭐 엄청나게 레이어를 신경 많이 안 써도 상관없지만 반대로 포토샵으로 내보낼 거라면 반대로 엄청나게 많이 신경 써야 돼요. 포토샵보다 더 많이. 자, 그래서 팁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요게 레이어 생성하는 버튼이고요. 뉴 레이어, 그쵸? 그 다음 요 옆에 하나 더 있죠. 요게 서브 레이어라 그래요. 서브 레이어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레이어에서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하나 그렸죠. 여기 하나 생성이 돼요. 이렇게 카피를 해요. 자, 하나 레이어 안에 들어가죠. 따지면 포토샵의 그룹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색깔이 어떻게 해요? 똑같죠? 하나의 레이어란 얘기거든요. 근데 얘를 눌러볼게요. 선택한 레이어에서 클릭. 전혀 다른 색깔의 레이어가 생겨버려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또 그리면 이 안에 또 이렇게 생겨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그룹이고 이걸 다시 또 그룹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포토샵의 그룹의 그룹이에요. 평상시에 사용하실 때는 이 서브 레이어라는 개념까지는 접근을 안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이제 포토샵하고 서로 연동하거나 사용하시는 경우가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지 이 레이어들이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이 되지 않고 포토샵으로 잘 넘어가요. 안 그러면 색깔이 비슷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대번에 하나의 레이어를 합쳐서 버려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자, 한번 샘플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넘기는 거 먼저 확인시켜 드리고 돌아올게요. 이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아이는 요거예요. 서브 레이어.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 레이어 3이라고 써있는 곳에 있는 그냥 같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확인되셨죠? 자, 솔직히 뭐 색깔이 똑같아졌는데 일단은 넘겨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익스포트 내보내기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메뉴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리고 Save for Web이 아니라 Export As입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와 호환이 되지 않는 그냥 파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자 그냥 바탕화면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아트보드 기준으로 체크할 거고요. 체크 안 하시면 힘들어요. 체크하고 저장 파일을 PSD로 저장하는 거죠. 자, PSD로 선택하시면 확장자 바뀌어 있고요. 자, 일단은 레이어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저장 버튼 눌러 볼게요. 아트보드 체크했습니다. 자, 내보냅니다. 자, 물어보겠죠, 당연히.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72 dpi. CMYK로 바꾸시면 레이어가 합병이 완전히 되니까 아닙니다. 합병하지 않기 위해서 라이트 레이어 사용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OK. 다른 건 크게 건드릴 건 없어요. OK 누르시면 열심히 저장을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리면서 자 포토샵을 켜시고 포토샵에서 파일의 오픈으로 자, 아까 레이어 테스트 예죠. 자, 그 사이에 저장이 됐나봐요. 선택하고 열어주겠습니다. 자, 열었더니 레이어를 보면 그리드 레이어와 레이어 3번. 아까 밑에 있던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비워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 뒤에 있는 이 그룹이 되어진 아이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죠. 이렇게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로 합병되는 경우도 있어요. 랜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투명도가 100% 딱 걸어주면 진하게 있구나. 아까 제가 투명하게 해놨으니까 자, 이건 상관없는 거고 레이어 3번에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서브 레이어 따로 있고요. 아까 따로 있던 레이어는 하나로 합쳐져 버렸죠. 보시는 것처럼 서브 레이어, 레이어 4, 그 다음에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는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다행히도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역 잡아가지고 Shift 컨트롤 J로 분할하시면 되니까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겹쳐져 있는 아이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각각 따로따로 써야 되는 경우라면 헤더라는 영역 안에서도 또 레이어, 또 레이어, 또 레이어 해가지고 서브 레이어를 계속 만들면서 하셔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개념은 설명드리지만 이건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설명드릴 테니까. 자, 이건 안 할 거예요. 제가 자 미리 얘기 드렸어요. 지우고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가급적이면 레이어는 분리해서 쓰시는 걸 권장을 먼저 드립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 맨 상단에 있는 팝업 창은 일단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밑에 있는 영역부터 파란색부터 하겠습니다. 자, 헤더 영역이 있죠. 헤더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박스 영역을 만들어서 덩어리를 잡아주겠죠. 나 이거 싫은데요? 얘는 어차피 투명하니까 그럼 가이드라인이라도 달아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요 광고 있는 부분, 자, 광고 있는 부분 이만큼 쓸 겁니다. 자, 중간에 자, 내비게이션 또 들어있네요. 내비게이션 또 공지사항 들어있네요. 공지사항 리서치 영역. 자, 박스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포토샵에서 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직접 잡아주시면 되겠죠. 단
이 아이들은 무조건 소수점 없이 배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동으로 픽셀 값 소수점 없이 잡히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메뉴 뷰에서 스냅 투 픽셀을 체크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꺼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맞춰서 포토샵처럼 가이드라인 만들 수 있고요. 네. 이 그리드 없애는 거요? 가능합니다. 메뉴 뷰에 보시면요. 자, 쭉 내려가서 가이드에 클리어 삭제할 수 있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만요? 더 쉬워요. 선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락을 푸세요. 락을 풀고 하나만 선택해서 딜리트. 키보드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포토샵은 하나씩 하는 게 좀 불편하죠. 잡고 이렇게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일러스트는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돼요. 선택이 안 되시면 메뉴 뷰에서 가이드에서 여기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를 풀어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가이드 X2 그 소수점 있는지 없는지. 가이드라인을 방금 전에 잠금을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직접 딱 선택하시면 위치 트랜스폼에 Y값이 소수점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겠죠. 네, 위치니까. 자. 딴거 선택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되었다면 아트보드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으니까 아트보드 줄이시면 되겠죠. Shift 영문 O 누르시면 아트보드 또는 아트보드 왼쪽에 툴 있죠. 얘를 이용해서 길이를 굳이 다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줄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셨으면은 이제 요 삼성 사이트랑 비슷한 레이아웃을 거의 같은 레이아웃을 그냥 할 거지만, 자, 요런 느낌으로 한번 이제 내용물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 로고를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일정량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체에서 자, 안쪽에 있는 요 붉은색 박스에 2개 정도 칠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쓸 거니까 색깔을 조금 더 쪼갤게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진한 요 파란색 있는 것까지를 로고로 있는 자리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일정량 내려와서 있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보면 여기도 메뉴가 있으니까 슬쩍 내려와서 요 자리쯤 되겠네요. 자, 삼성 선물이라고 하는 거 아직 로고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를 다이렉트로 그냥 그려주면 되겠죠. 자, 대놓고 해도 되겠지만 그냥 저는 얘네를 가지고 그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박스를. 자, 이 박스도 소수점 없이 배치를 하셔야 하겠죠. 너무 임의로 만들긴 했지만
가급적인 위치나 내용들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하시고, 자, 나머지 계좌 개설 상품 안내 이것도 박스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난 다이렉트로 글씨를 쓸 거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쉽게 하겠습니다. 글자로 쓸게요. 자, 어차피 큰 거니까 선택하고, 자, 이 아이를 배치해서 계좌 개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서체에 맞게끔, 저는 깔려있는 여러 서체들 중에, 자, 저랑 똑같은 서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맑은 고색 하셔도 되고요. 저는 구글에서 만든 노토산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씨 크기 좀 키워주는 게 좋겠죠. 상단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한 26픽셀 정도로. 색깔, 자,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뭐 처음에는 일단 그레이 톤으로 쓰긴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컬러 가이드 딱 집어넣어 놓고 쓰면 매우 편리하게 툭 해서 쓰기 편하겠죠. 자, 일단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레이 톤으로 그냥 갈게요. 자, 요 아이가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의 상품 안내, 리서치, 투자 정보, 상품 안내, 리서치, 투자 정보, 자, 고객 지원까지. 해서 가장 왼쪽에 들어갈 자리 배치하고, 가장 오른쪽에 들어갈 자리 배치하시고, 간격만 정렬하시면 되겠죠. 자, 저의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약쪽에 일정량만큼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계산해가지고 넣기는 해요. 하지만 박스를 안 했기 때문에 당장은 잴 방법이 없으므로 간격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똑같이 맞춰라. 뭘로 하시면 돼요? 온라인에 요거 사이 간격 버튼 누르시면 되죠. 자, 그럼 끝났어요. 얘네끼리 뭐 해야 돼요? 같이 다녀야 될 테니까 가급적이면 그룹 해주는 게 좋겠죠. 그룹. 그래야 레이어에서도 관리하기 편하게 볼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찾기 좀 편하게끔 여기 이름도 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암만 디테일하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건 뭐 로고겠죠? 이게 그룹이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없는 거? 없는 거. 네. 그리드가 다 레이어로 들어간 게 아, 저는 그리드를 아예 별도로 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같은 레이어로 작업을 하다가 합쳐졌다 그러시면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고 가이드라인. 아, 가이드라인이요?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가이드라인만도 레이어를 따로 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헷갈린다 싶으시면 이 가이드라인 보시면 지금 선택하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가이드라인을 요 그리드 쪽으로 그냥 옮겨버리세요. 이렇게 쓱.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 전엔 아니었는데 가이드라인도 이제 컬러 구분이 가능하고 레이어별로 구분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장점이 된 건데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깊이 안 들어갈게. 뭐 아이콘 들어가고 뭐 사이즈 조정하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 나 이거 밑에다가 배경 깔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헤더니까 또는 헤드박스라고 하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주고 별도의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가네요? 자, 별도의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주고 작업을 또 하시면 돼요. 뒤에 광고 영역 박스를 쓱 하나 그려서 색깔을 채워주시고 조금 위에 있는 요게 색깔이 안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색깔이나 내용 정리가 됐으면 좀 더 보기가 좋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뒤에는 요 파란색은 헤더 이외에 다른 영역 포토샵처럼 요 정도는 구분하셔야겠죠. 자, 포토샵으로 자료를 넘기시려면 레이어 안에 서브 레이어라는 버튼을 또 따로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냥 하시는 거라면 그냥 일반 보통 레이어 정도로만 구분해서 그룹으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할 거 없이. 그래서 뭐 여기는 광고 영역, 뭐 저는 뷰 박스 이렇게. 앞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드셨을 때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냥 레이어의 개념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정리한다 라고만 해석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했던 것처럼 그레이톤을 쭉 빨리 뺀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냥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고 빼려고 위에서부터 살짝씩 디자인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 두 번째 영역, 또 박스가 하나 필요하겠죠? 박스, 요거 그대로 갈게요. 컨트롤 C, 같은 자리에 붙여넣게 컨트롤 F 하면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쓱 내리면 그 사이즈 딱 맞게 배치가 될 테니까 굉장히 레이어 짜기도 편하죠. 색깔은 진한 색이니까 진하게. 더 진해야 되나? 자, 이렇게. 자. 밑에 또 흰색 박스가 있네요. 그럼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누르면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또 쓱 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하면 될 거고요. 또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밑에 거 요거 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쓱 해가지고 필요한 색깔을 또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금방 만들죠. 단 각각의 영역별로 기능이 다르므로
위에 있는 밝은 색깔에 들어가는 파란색은 뷰 박스지만 그 밑에 있는 진한 아이는 다른 기능이므로 별도의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이 아이를 옮겨 주셔야 됩니다. 얘는 뭐 저는 로컬 nav 박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안내도 써있는 거, 자, 얘는 공지사항이니까 뭐 인포라고 쓰셔도 되고, 뭐 게시판 관련된 거니까 뭐 노티스라고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해놨으니까 리서치 영역이네요. 또 리서치 영역이라고 만들어서 밑에 있는 이 박스를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배경에 들어가는 틀들은 조금 빠르게 영역을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배경만 잡았어요. 이곳에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배경 일부러 성가실까봐 잠깐 꺼놨어요. 자, 양쪽 끝에 있는 보라색 진한 것까지 본다고 했으니까 맨 끝에는 화살표일 거고, 화살표일 거고, 그 옆에 있는 여기가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정도면 되겠죠. 일단 임의로 좀 더 줄을 것 같긴 하지만, 카피해서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그리고 끝에 화살표까지 했더니 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왼쪽 시작하기. 조금 더 줄이긴 해야죠, 사실은. 근데 요 정도 범위로 들어가겠죠. 뭐 이 정도까지는 큰 적이 없이 프로토타입 짰던 것처럼 정리를 하시고 만드시면 될 거예요. 뭐 사이즈나 내용들 변경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그린다 라고 가정했을 때, 자, 끝에 여기다가 자, 화살표 그려 볼게요. 화살표 어떻게 그려요? 가장 쉽게 그리시려면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죠. 이 사각형을 회전을 시키겠죠. 직접 선택 툴로 한쪽을 지우면 다 있습니다. 끝났죠. 자, 실제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가져가서 배치를 하겠죠. 선의 두께 필요한 만큼, 끝의 모양 등등. 조금 더 이 폭을 좁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접 선택 툴로 끝에 모서리 있는 얘만 이렇게 줄여주면 원하시는 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흰색이니까 흰색의 선으로.
다시. 자, 포토샵에서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외부에 별도의 파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자, 여기는 그대로 가져가 설명해 보죠. 해당한 내가 요 레이어를 따로 파일로 내보내겠다 라고 하실 때는 레이어에 대한 이름을, 여기서 레이어에 대한 이름을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낸 다음에, 작성한 다음에 그대로 여기 옵션에서 export as를 통해서 이미지를 내보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각각의 아이콘별로, 이미지별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때 사이즈, 뻥튀기와 사이즈와 크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보낼 때의 형식, 확장자, 투명도 할 거냐 말 거냐까지 고려한 다음에 익스포트 내보내기 버튼을 눌렀죠. 자, 다시 위에 요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그제서야 PNG든 뭐든 원하시는 확장자로 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내보내지죠. 포토샵이에요. 자, 일러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요거 Accept Export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쓰는 방법도 잘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Drag Artwork to this panel, 이 아트웍에 있는 요 그림을 뭐해라, 드래그해서 올려놓으세요.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요 아이의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에 뭐가 있든 레이어의 이름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불편하지만. 자, 그래서 arrow 아이콘. 재미있는 점은 얘가 그룹을 풀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내가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하잖아요.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죠. 자, 요건 좀 편해요. 여러 개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고요. 내보낼 아이들을 선택해서 몇 배 사이즈로 키울 거냐 줄일 거냐 할 수 있고요. 맨 밑에 있는 익스포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익스포트 버튼을 딱 누르신과 동시에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요? 똑같이 바탕화면에 하겠습니다. 선택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1X라고 하는 한 배니까 폴더를 만들고 그 내부에 방금 전에 보셨던 데이터 똑같이 내보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프로토타입으로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열심히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굳이 이 레이어까지 디테일하게 짤 필요는 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프로토타입으로 짤 거라면 그 상태에서 바로 아이콘 내보내면 편하겠죠. 그래서 어셉으로 할 수 있다. 직접 디자인해서. 자, 요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직접 글자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지로 내보내려면 한꺼번에 내보낼지 따로 할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전 그룹에 했으니까 그룹 한꺼번에 내보낼게요. 데려가면 한꺼번에 쪼르륵 들어가서 레이어의 이름을 썼으면 레이어 이름 그대로 옵니다. 익스포트 내보내기 버튼 딱 누르면 같은 곳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죠.